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월요일을 책임지는 남자 저 출생 김도영이 왔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대박 플러스 시즌2 저희가 새 단장을 했죠. 월요일을 책임지면서 여러분들 찾아뵀는데요. 앞으로 이제 대박 플러스는요, 기법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에 이렇게 알콩달콩 간지러운 것도 긁어드릴 것으로 약속을 좀 드리겠고요. 또한 그 내용의 기법 강의와 함께 여러분들이 내일 또는 다음 주 공략할 수 있는 공략주까지 엄선해서 언급을 드린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꼭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월요일 날 가장 많은 시청률을 좀 올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종목 상담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상담인데요. 여러분들 02-3153-2611번입니다. 뒷자리가 2611라는 거 반드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 홈페이지죠. www.sentv.co.kr로 들어오셔서 저희 대박 플러스 시즌2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상세하게 저희 멘토분들이 허심탄회하게 종목 상담을 해드리겠다. 아쉬운 부분 긁어주겠다. 또는 축하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자, 오늘 장 어떠셨어요? 상당히 좀 저는 오늘 되게 지루하게 보내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삼성전자 네가 제일 잘났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시장이 여타 아시아 증시 또는 미국발 선물지수의 아쉬운 부분이 도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가장 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방송이 진행될 때쯤 유럽 쪽에서는 일부 1% 이상의 좀 급락 여파가 좀 나오고 있고요. 이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그다음에 미국 다우 선물이겠죠. S&P 선물도 지금 급락 여파가 좀 발생되고 있는데 잠시 뒤에 이제 실제적으로 열렸을 때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요. 옵션 만기가 이제 한글날이라는 휴장을 또 맞게 되죠. 그러다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그 옵션 포지션 싸움이 좀 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물항에서 이런 얘기 들었으면 만기 결제는 이미 도출이 됐다. 여러분들과 제가 알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엄한 자리가 하나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양광 구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랬나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들 참 죽어라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9월에 이어서도 10월달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왔지만 오늘 2.56포인트 하락 마감한 1994.42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닥 쪽에서 매도 압박 부분을 또다시 기관과 함께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투신이 단기적인 종목군들의 또다시 차익 실현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예, 좀 단타 성향 너무 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3.57포인트 하락 마감한 528.44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코스닥에서 여러분들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요. 너무 지금 일일비 시세를 느끼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스토리와 또는 실적의 모멘텀 것들을 알고 계신다라면 좀 끌고 가시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율 같은 경우 오늘 상당히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의 환차익 부분까지 노릴 수 있는 위치였는데요. 다행히 이제 1,070원 정도로 올라타면서 1.2원 상승 마감한 1,071.5원으로 마쳤습니다. 자, 오늘 장 이렇게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결론은 그건 것 같습니다. 옵션 만기 이벤트를 앞두고 흔들어댔던 관망세의 지루한 장세였다라고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겠고요. 하지만 절대 다세요. 우리 투자자들은 잠시 뒤에 웃을 거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저 누구? 주쌤이죠. 여러분들의 주식 선생님, 주쌤의 바리스타 출발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처음 월요일날 이제 찾아뵀었죠. 제가 또 이제 스타트를 또 했었는데요. 어떠셨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난 시간에 열심히 하면서 고지를 좀 제대로 못 드렸던 것 같아요. 뭐냐 하면요. 이 일상과 기사,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숨어있는 종목군들을 발굴할 때는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러 들어가시는 것은 좀 제한적으로 있습니다. 중기적인 관점이나 장기적인 관점을 좀 모아가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과연 여러분들께도 아마 글쎄요. 긴가민가 나도 저거 알고 있는데 근데 왜 매매로는 성공을 못 하셨습니까?
주셈은 성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여러분들과 제가 보는 거는 뉴스와 기사거리는 똑같습니다. 그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요. 자, 먼저 주셈의 멘토, 제가 멘토죠? 네, 멘토링을 받으셔야 되는 바리스타 이제 출발해 보는데요. 기사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들 시작해 봅니다. 자, 앞에서 준비한 화면이 좀 있는데요. 지난 7월 20일경쯤에 25일경쯤에 발생이 됐던 내용입니다. 바로 다른 부분은 아니겠고요. 우리가 아무도 놓쳤던 내용이거든요. 놓쳤던 내용. 자,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자, 우리가 매눈이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쫙 나가면 좋겠어요. 쫙 나가면 좋겠는데 7월달 내용입니다. 여기서 내용을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은 뭐였냐면요. 지난 15년 우리나라의 현재 15년 이상 된 건축물이라는 아파트 부분을 가장 많이 들 수 있거든요. 전체 74%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야, 15년 이상이 됐다는 건 노후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지금 지갑에 돈이 있나요? 제 F님 제 지갑 좀 돈이 없죠? 그렇죠? 제 지갑에도 돈이 없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새로운 아파트로 증축이 된 곳으로 가기도 좀 부담스럽고 15년 이상 된 노후의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새롭게 단장해서 살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 속에서 기관 쪽과 정부에서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린 리모델링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작은 돈을 들여서 상당히 새로운 집에서 살 수 있는 뭔가 쾌적한 환경을 좀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보니까요. 이런 얘기였네요. 초기 공사비를 사업비를 분할 상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 부담이 없게 해주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자, 그 내용을 좀 보니까요. 더 중요한 부분은 뭐였었냐면 리모델링, 그린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경우에 에너지 수요 자체도 줄인다. 요즘 뭐죠? 블랙아웃 얘기도 많았단 말이죠. 스마트 그리드 얘기 나오고 있고요. 또는 시열가스 대체 에너지들 나오고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까지 다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 관점에 이미 7월 달에 시장에서 기사거리가 됐는데 여러분들은 놓치셨던 부분이죠. 왜? 시장에 급등가는 종목만. 주쌤은 그러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종목을 잡아 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의 종목을 잡아보니 이런 내용으로 이제 플로우 자체가 정책적으로 잡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될 내용은 뭐냐면 건축자재 관련주 쪽. 제가 이 얘기 드렸습니다. 건설사는 우상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 왜 건축자재 관련주 가고 있을까? 그렇죠. 새롭게 건설을 분양을 해서 해외 쪽의 수주도 저가 수주다. 못 간다. 건설사. 그런데 건축자재는 갈 수밖에 없다. 왜? 새로운 정책과 함께 숨어있는 가치주로 발굴이 됐거든 거죠. 그 관점에 보면 자 건축자재 관련주가 KCC와 LG하우스가 대형주 쪽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정말 최소 40% 수익을 달성을 했는지 그리고 최소 25% 수익을 달성했는지 잠시 뒤에 보여드릴 거고요. 신호등 시스템을 가지고 로직을 갖고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 외벽 외장하드 기억나실 겁니다. 막장 통크에서 미리 얘기해드렸죠. 만약 개별주 성향을 많이 하실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라도 페인트주 잘 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매매를 하셔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신호등으로 우리 보겠습니다. 조광 페인트 단기적으로 언급드리고 55%. 사마 페인트, 사마 그룹 쪽에 테마도 붙었지만 100% 달성이 나왔습니다. 자,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스캔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LG하우시스 한번 볼게요. LG하우시스 같은 경우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리가 어느 자리였냐면 7월달 부근의 이 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단기적으로 LG하우시스 같은 경우에도 이 자리 부근대에서 단기 상승 모멘텀을 가져오면서 우리가 중간 좀 찍어보자고요. 고점 쪽으로. 자, 이렇게 강한 급등세가 좀 나왔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잘 들으세요. LG하우시스 같은 경우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익 실현으로 빨리 빠져나가자. 왜? 신호등에서 이미 역배열 상태가 나오면서 조정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 종가가 중요한 선인 12만 3천 원을 이탈했기 때문에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KCC 한번 보자고요. 제가 기사와 뉴스거리에서 반드시 잡으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자리입니다. 매수하실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상향 올라오고 있는 부분을 보면 단기적으로 위쪽으로도 열어준다면 상당히 오늘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에 아하, 기관들이 다시 했던 종목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단 KCC 같은 건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45만 6천 원을 뚫어내지 못한다면 전략 이익 실현은 좀 빠져나오다. 신호등에서 조금 조정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깨진다라면 다시 한번 38만 5천 원대 지지력 봐야 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조강 페인트 한번 볼까요? 미리 이 뉴스웨이에서 바리스타 같은 경우는요. 종목을 잡아 끌어야 되고 조금 중기적 관점을 보셔야 된다고 했죠. 요때 이미 바닥권에 7월 달에 뉴스플레이든 하반기에 월 말 정도의 슈팅이 나가면서 위쪽으로 우상향을 확 뽑아낸 겁니다. 자, 조강 페인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정치적 테마 부분도 볼 수 있겠지만 이미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종가 당일 6,780원이 이탈이 됐기 때문에 또다시 한번 이 종가를 이탈하는 부분에 음봉이 나온다라면 이익 실현합니다. 자, 거래량 때문에 걱정하시는데요. 신호등에서는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신호등은 현선물 다 잡는 거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이거는 이익 실현 빠져나와야 될 때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급등이 갔던 삼화 페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바닥권에 돌았는데요. 신호등에 한번 보겠습니다. 야, 신호등에서도요. 이미 기사에서 뉴스를 찾았던 7월 달에 옆으로 횡보했죠. 지겹죠. 주세마 얘기를 듣고 7월 말부터 매수를 했다. 매수를 했는데 지겨워서 팔았다. 팔고 나니 급등 가더라, 죽겠더라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만큼 바리스탁에서 발굴해낸 종목은요.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시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관점을 놓고 보면 이미 이것도 차익 실현 욕구가 나왔습니다. 자, 제가 하나의 팁을 이번 10월 13일 날 강의에서 언급을 좀 드리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캔들 자체가 전체적으로 녹색 등의 신호등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것은 단기 조정을 암시하기 때문에 이익 실현으로 빨리 빠져나오시는 게 단기 트레이딩은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관점으로 놓고 우리는 최소한 고점, 어깨나 머리, 귀에서 팔아야겠죠. 그 관점을 놓고 보면 이미 삼화 페인트도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를 하시려면 다시 8,000원대 초반부까지 내려올 때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미 건축자재 한 바퀴는 돌았다. 그렇다면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축하드리지만 이익 실현 관점으로 좀 잘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공 사례를 보여드렸는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과 제가 삼성전자의 예상 기관 실적치보다 뛰어넘었죠. 10조가 좀 넘었죠. 어마어마하게 올라왔거든요. 삼성전자 영업률 자체적으로 보이고 3분기 영업률이 좀 보이실 겁니다. 보면 어마어마하게 증가가 되면서 17.1%의 영업이익률이 자체가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나서 3분기 영업이익률도 나왔고요. 그런데 제가 왜 오늘 공개 방송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께 반도체를 잘 봐라 하냐면 반도체 부분 비중 성장률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여기까지면 주sem은 필요 없어요. 바리스탁도 필요 없고요. 그러면 저는 마이크를 끄고 지금 나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셔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세계시장 스마트폰의 시장 점유율 쪽을 봐야 돼요. 애플과의 양강 구도상맥에서 삼성은 다시 29%에서 32.6%로 올라왔고 애플은 22%에서 13.4%까지 다운이 돼버렸죠. 그런데 주쌤아, 그럼 바리스탁이 도대체 무슨 종목을 하라는 거냐. 자, 이제 중요합니다. 글로벌 기업의 지난해 순위 제 통장에 10,000원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죠?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자체를 노출을 시켰던 기사입니다. 보시면 중저가 스마트폰의 판매량 증가로 절대 마진이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초등학생, 중학생 졸업할 시즌이 되면 우리 부모님들이 핸드폰을 선물로 해줍니다. 입학 선물, 졸업 선물로. 근데요, 100만 원이 넘어요. 제가 얼마 전에 갤럭시 노트 2와 갤럭시 노트 3를 샀는데요.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100만 원보다 조금 낮게 샀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고가 폰의 전략이 이제는 안 먹히고 있는 시점에서 중저가 폰 쪽으로의 드문드문 실적이 좋아졌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우린 이런 데서 바리스탁을 찾아야 돼요. 종목을. 다시 한번 절대 수익의 증가에 기여했다. 그리고 반도체와 함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반도체는 우리가 누구나 아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금방 찾겠죠. 그러면
중저가 폰이 절대 수익 증가에 기여했다? 앞으로 그러면 스마트폰 시장이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자, 아이폰 5S 골드라는 모델입니다. 네, 다 골드래요. 네, 뭐 이게 진짜 골드였으면 좋겠어요. 황금이었으면 아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이럴 거야. 아마 이렇게 놔뒀다가 잠깐 화장실 가다 어머 씨, 야 잠깐만 내 골드 이렇게 막 했을 거예요. 왜냐면 황금이니까. 근데 이제 입힌 거겠죠. 그런데요, 이 아이폰 5S 골드가 한정판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기사에 보겠습니다. 100만 원에 출시가 됐거든요. 한정판은 100만 원이면 비싼 거예요. 지금 중저가 폰 대비해서 보면. 그죠? 근데요, 아이폰 4S 골드가요, 1000만 원에 지금 낙찰이 되고 있어요. 심지어 중국에서도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예? 다음 기사 한번 볼까요? 매진돼서 골드색 아이폰 4S 같은 경우는 다음 달이 돼야 배송이 될 정도다. 그런데 중국인들은 황금을 되게 좋아하죠. 자, 중국인의 유별난 금사랑이라는 내용과 함께 역시 중국 시장에도 5S와 5C가 출시가 됐지만 이 골드 모델이 예, 가장 인기를 끌고 있다 화제입니다. 그럼 우리 무슨 생각해야 될까요? 케이스 업체 생각해야겠죠. 과연 중저가 폰, 이건 이제 한정판이기 때문에 100만 원, 1000만 원이라고 하지만 분명하게 삼성전자가 중저가 폰에서 실적이 좋아지면 10조를 넘었다. 어마어마한 절대 수익을 가져왔다라는 걸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애플 역시 예전보다 비싸게 팔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골드 모델이란 한정판을 만들었는데 어마어마한 시장의 훈풍을 불고 있더라. 그죠? 그러면 우리가 딱 뭐 생각해야 돼요? 그쵸? 아유, 멋쟁이 굿. 뭐예요? 느낌 아니까. 그죠? 뭐냐면 바로 이제 수혜주들을 좀 찾아야 되죠.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이쪽에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먼저 좀 얘기를 드릴게요. 자,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거는 부품주 하면 반드시 보셔야 될 내용은 뭐냐면요. 스마트폰 부품 쪽으로 보면, 네, 스마트폰 부품 보면 가장 크게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뭘까요? 아이폰 5S에서 골드라면 하면 케이스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최근에 단기적으로 갑자기 슈팅 나왔던 거 뭐 있죠? 카메라 모듈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이제 또 뭐 있습니까? 단가 싸움에서 싸움이 붙었던 FPCB라는 연성 회로 기판이 좀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 또 뭐 있죠? 케이스 들어왔고, 카메라 모듈 들어왔고, 이제 뭘까요? 메모리겠죠? 근데, 제가 아니어도 메모리 아시고요. FPCB 아시고요. 단가 싸움에 누가 승자됐는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카메라 모듈 누군지 다 안다고요.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건 이 케이스 업체 쪽으로 아이폰 5S를 갖고 봐야 되고, 과연 이들 중에 중저가 폰이란 말입니다. 중저가 폰. 지금까지의 고가 폰이 아니고요. 과연 누가 이거에서 절대 수익을 많이 가져올 것이냐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케이스 업체. 뭐 있습니까? 모베이스 있고요. 인탑스 있고요. 그죠? 다양하게 있단 말이에요. 카메라 모듈, 세코닉스 있고요. 탈락됐던 FPCB, 플렉스컴,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공개방송에 말씀드리겠다 했던 피델릭스가 사실은 주가가 급등갔던 게 이 FPCB 저가폰 자체에 단가 압력에서 승자가 되면서 박리담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중국 로컬 쪽에서 생산이 납품이 안 돼버리니까 피델릭스가 가다 말아버린 거라고요. 예? 자, 그런 내용을 알아요. 메모리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SK 하이닉스 반도체마저 메모리마저도 삼성이 갖다 쓴다며. 왜 갖다 쓸까요? 자기네 거 있는데. 물량 딸려서요? 아니죠. 상생관계와 함께 저가 가격 매력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자, 이제 이쪽으로 싹 돌아갑니다. 이제 수혜주를 찾아볼게요. 자, 중저가 폰이 핵심입니다. 고가 폰이 아니겠죠? 그리고 애플하고의 영향도 좀 있어야겠죠? 보니까요. LMS입니다. 첫 번째. 최근에 잘 갔어요. 뭐냐? LMS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애플향, 즉
애플 쪽의 비중이 되게 크단 말입니다. 한쪽에 쏠려 있거든요. 애플 쪽에 쏠려 있는 비중인데 중소형 프리즘 시트 어렵죠. 네, 그때그때 달라요라는 것처럼 공개 방송에 오세요. 샘플러스 통해서. 그럼 알려드릴 거고요. 자, 프리즘 시트는 결국은 하나로 얘기하면 이렇게 빛을 만들어서 한쪽으로 쏴주는 역할을 해요. 네, 그쪽으로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이라이콤. 역시나 휴대폰용의 백라이트 유닛이라고 여러분들 이제 BLU는 뭔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들과 제가 OLED다, AMOLED, AMOLED죠. AMOLED. 저는 좀 AMOLED라는 표현을 방송에서 좀 싫어하는 편이긴 한데요. 그것이 아닌 다시 슈퍼 HD급 LCD 패널 쪽으로 가고 있죠. 그것 때문에 이라이콤이 상당히 수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율 문제도 있지만 중소형 부분에서 강점을 갖고 있고 중저가 폰에서 이 LCD 패널을 넣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거겠죠. 단가 싸움에서. 그다음 모바일기 이미지스라고 있습니다. 뭔가 그 테마를 상당히 엮었다가 또 빠졌다가 올라오는데 최근에 이 삼성전자 이후에 중저가 폰 쪽의 수혜 가능성. 그런데 이는 적용 터치 컨트롤러다. 이게 뭐죠? 여러분들은 제가 스마트 기기 하면 지금 핸드폰을 안 갖고 왔는데요. 우리가 터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 뭐 TSP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부분에 앞자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촉각시각 솔루션을 공급하는 겁니다. 뭐 S4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하대요. 자기 얼굴을 인식해서 과연 필요가 있는 좀 잘 모르겠지만 뭔가 새로운 기능이 있다는 건 좋은 거겠죠. 그런 다음 여러분들과 제가 앞에서 아이폰 5S가 상당히 훈풍과 열풍을 불고 있다라고 했죠. 뭘까요? 결국 겉에 케이스 측면에 골드를 입힘으로 인해서 시각을 제대로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케이스 업체가 두각을 받은 거겠죠. 그러면 한정판이라고 했지만 더 만들어낼 수 있죠. 그거 아세요? 갤럭시 S4도 골드가 있습니다. 네, 찾아보세요. 지금 빨리. 네, 옆에 노트북 있으면 그 또 자리 비우시고 이거 보셔야죠. 그렇게 보면 서원인텍이 있습니다. 휴대폰 부품 사업인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서원인텍 같은 경우는 일부 쪽에서 케이스 부분도 좀 할 수가 있고요. 자, HTech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은 안테나 자체가 안에 구축이 거의 다 많이 들어있죠. 뭐 사이즈가 커지면서 뭐 갤럭시 노트 2, 갤럭시 노트 3 제가 2개만 들고 다녀도 이게 벽돌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되게 힘들 정도로 들고 다니기 좀 버거운데요. 지갑까지 들고 다니면. 그다음 자, 이제 여기서 서원인텍 같은 거는 이제 케이스 업체는 아니죠. 키패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키패드 쪽에 강점이 있고요. 제가 헷갈렸네요. 자, 이제 케이스 쪽 잘 보셔야 돼요. 스마트폰 기기 케이스 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머릿속에 기억나고 개인 투자자가 들고 있다가 손실이 빵 나고 그 오랜 시간 급등을 간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죠? 이건 주쌤 머릿속에 종목이 다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신양입니다. 신양. 그죠? 근데 최근에 신양 얘기 안 하죠. 우전에 난다는 얘기는 많이 나오고요. 또 모베이스도 얘기 안 하죠. 인탑스 얘기 좀 하다가 말았고요. 그죠? 자, 크루셜 엠스가 최근에 케이스 쪽으로 가장 저평가된 케이스 업체다라는 얘기가 기관 쪽 레포트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과연 진짜 매매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본격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수혜주 자체적으로 지금 놓고 보면 현재 요 정도 종목군이 있을 것 같습니다. 5종목이긴 한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봐서 중저가에서 핵심을 가져갈 수 있는 건 뭘까요? 그렇죠. 케이스 업체가 하나가 필요할 수 있겠고 케이스 업체가 지금부터 모아갈 수 있다라면 우리가 중기적인 관점으로 모아간다라면 케이스 업체 분명히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중저가 폰에 대해서. 그리고 LMS냐, 이라이콤이냐, 이미시냐, 서원인텍이냐, 또는 HTech냐. 중저가의 단가 압력에서 승리자가 되고 있는 종목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군들을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이라이콤 한번 보죠. 자, 이라이콤 보니까요. 신호등에서 어떻습니까? 와, 참 단기 바닥에서 지금 이 자리가 만약 지금 이 자리가 이 자리였다라면 자신 있게 매수해서 분할해서 가져가 보자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확대를 해서 좀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오늘 장대 음봉을 하나를 맞았지만 신호등에서 중요한 이 신호등은 전체적으로 완전히 로직이 완성이 되는 것은 오색 빛깔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몸통을 치고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악셀레이터를 밟고 있는 자리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본다면 이 관점을 놓고 봤을 때 내일 이라이콘 같은 경우엔 종가상 부근으로 16,8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또는 여러분들께서 중소형주 쪽으로 모아 가신다라고 한다면 16,800원 이하는 매력이 좀 있겠죠. 자, 단기적으로 고점을 찍고 내려온 부분이겠지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겠고요. LMS 한번 볼까요? 신호등. 야, 신호등은요. 더 간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올라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신호등의 황색 뭐예요? 우리가 그 얘기했죠. 악셀레이터. 자, 신호등이 왔어요. 녹색등이에요. 내가 차를 운전해요. 시동을 걸었어요. 어떻게 악셀 밟죠? 매수 공격 들어가는 겁니다. 몸통이 들어오면. 근데 황색이 들어오면 어떡하죠? 악셀레이터다 발을 떼고 브레이크를 밟을까 말까 고민을 해요. 살까 말까 고민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빨간 신호가 오면 우리는 영락없이 브레이크를 밟고 매도 이익 실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관점에 LMS는 현재는 여전히 우상향 쪽이 지속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서원인텍 한번 볼까요? 응집되어 있습니다. 지금 악셀레이터 자체적으로 안에 들어와 있고 브레이크 장이 밑에 지지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 있는 위치는 맞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중요한 주황색 선에 대한 돌파 안착이 필요한 14,000원에 대한 돌파 안착이 필요하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뚫리면 마지막 오색 빛깔에서 15,100원이 최종 목표가로 단기로 잡힌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미지스가 최근에 실적이 좋아지고 기대가 되면서 삼성의 수혜주가 오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고 옆으로 깁니다. 이건 뭘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죠? 이미 여기서부터 유지가 됐던 모습이 여기서 이미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기억해야 되는 건 앞으로 신호등의 로직상 이 자리가 나오면 반드시 봐야 됩니다. 이 자리요. 이 자리. 네. 이 자리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나온다라면 자, 이 자리가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신호등입니다. 무조건 사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자리가 이럴 때가 나옵니다. 이 자리. 뭐냐면 악셀레이터 밟아야 되는 녹색등. 그리고 또다시 황색과 함께 겹치는 자리거든요. 겹치는 자리. 이 자리만 들어오면 자신 있게 매수를 분할로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앞에더 KCC 조광 페인트 같은 삼화 페인트 같이 대박을 중기적 관점으로 노릴 수 있어요. 단타는 치지 마세요. 신호등은 단타를 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정말 저 상위 1%로 가기 위한 그 타산지석을 만들어서 한 땀 한 땀 올라가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현선물 동반 로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 이제 에스테크 한번 볼게요. 하하, 이게 제일 안 좋아요. 기억하십시오. 자, 이런 모양이 나오면요. 신호등에서 이런 모양이 나오면요. 무조건 죽으러 갑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미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매도를 해야 될 자리가 이미 위에 있고 악셀레이터 밟아야 될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캔들이 안쪽으로 신호등 안으로 들어왔다. 뒤도 보지 말고 신규 매수 금지, 그다음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털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일매일 월요일날 지겹도록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조금 빠르게 보겠습니다. 케이스 업체를 좀 보겠는데요. 케이스 업체 중에 가장 좋은 케이스가 지금 레포시 많이 나오고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케이스 업체 중에 가장 싼 곳이 크루셜 엠스라고 지금 무지하게 레포시 많이 나옵니다. 바닥 한번 볼까요? 바닥은 좋은데 거래량도 우리가 매매하기 어려울 뿐더러 현재 기준점에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본다고 하더라도 4,700원에서 4,860원의 분할 매수를 잡고 단기 목표가로 5,000배, 즉 악셀레이터를 밟을 거냐 브레이킹을 밟을 거냐의 중간인 황색 신호등에서 목표가를 달성하는 그 패턴을 만드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제가 뭐라 그랬죠? 붙여서 잡게 돼도 4,600원, 즉 이 빨간 등에서는 매도, 손절 타이밍도 잡아야 된다. 그 관점으로 보면 크루셜 엠스, 케이스 업체 중에 좋다고는 하지만 아직 여러분들과 빠르게 단기 트레이딩이나 중기적으로 가기엔 아직 멀겠죠?
왜냐하면 신호등이 돌리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가장 좋은 인탑스, 가장 좋았지만 기관들의 매도 압박이 되게 큽니다. 지금은 좋아요. 좋지만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인탑스도 아직 모아갈 자리는 아니다. 마지막 모베이스 역시 부정적으로 케이스 업체가 좋다고 하지만 여전히 위험성에 도래되는 신규 매수 금지 자리다. 자, 그럼 결론이 났죠. 케이스 업체가 좋긴 좋으나 케이스 업체를 우리가 뉴스와 기사 통해서 바리스타를 통해서 잡을 수는 있지만 모아가기에는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앞에서 성공 사례 봤고요. 또한 바리스타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중소형 그리고 중저가 업종 종목 그리고 휴대폰 케이스 업체를 잘 봐야겠구나. 왜냐하면 삼성전자 그리고 애플 역시도 중저가 폰에 대해서 스마트 기기 쪽으로도 활성화를 시키는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바리스타의 내용은 여기까지고 잠시 뒤에 내일장 공략주 상담을 하고 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이 하나가 좀 들어왔는데요. 한진해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상합니다. 뭐라고 오셨냐면요. 우리 2685님께서 한진해운 매수하자마자 계속 떨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9,7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 아이고, 신호등에서도 벌써 어딥니까? 요 정도 나오네요. 그렇죠? 신호등에서 이미 매수하신 자리에서 저를 좀 주세만 좀 빨리 만났다라면 신호등이 오픈될 때만 만났더라도 뭡니까? 매수 금지 자리죠? 꺾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악셀레이터를 밟아야 되는 녹색 등과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빨간색 등에서 이미 이탈 나오면 조정을 받는다라고 했죠. 조정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요, 결국은요, 한진해운을 하반기 쪽으로 기대하시면서 유럽 발해된 수혜 쪽의 운임 증가 부분과 실적을 갖고 계신다라면요, 대놓고 솔직히 마지막 오색 빛깔의 마지막 자리인 이 자리 부분이겠죠. 7,200원대에 대한 지지력까지 이탈 여부를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가장 좋은 건 캔들상 신호등에서 올라타는 것이 좋지만 부담 요소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요. 중기적 관점으로 한진해운, 글쎄요. 유럽이 상당히 이탈리아의 전국, 그다음에 독일의 전국, 프랑스의 전국까지 상당히 뭐 그런 얘기를 하자면 길지만 전체적으로 이 운수 해운 쪽은 조금씩은 돌아 나올 수 있는 물동량이 증가될 수 있다는 기대를 본다면 좀 중기적 관점으로 좀 끌고 가보자.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단 만약에 단기적으로 좀 더 좋게 가신다라면 7,200원에는 지지력에서 추가 비중을 태우실 용기가 있다라면 조금 다시 한번 10%는 추가를 태워서 단가 작업을 하신 다음에 빠져나오는 전략이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진해운 얘기는 조금 아쉬워요. 신호등에서 이미 조정이 나왔는데 그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 주셈을 조금 빨리 만났다라면 주셈의 바리스타과 신호등을 알았다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우리 시청자와 저의 교감하는 시간입니다. 전화 연결, 전화 상담이 좀 돼 있는데요. 시청자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이제 궁금하신가요? 드래곤 플라이요. 드래곤 플라이요. 네. 네, 드래곤 플라이고 매수가와 비중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매수가는 17,600원이고요. 네. 비중은 70%요. 비중 70%요? 예. 알겠습니다. 신호등으로 한번 잡아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끊으시고 상세하게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이번에 제가 게임빌과 컴투스 인수합병 하는 거 보고 LI 했었거든요, 솔직히. 근데 참 보겠습니다. 드래곤 플라이 17,600원인데 지금 이 반토막이 났어요. 정말 일봉에서도 잡을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떡해요. 17,600원. 정말.
아, 이런 거 보면 정말 화가 나요. 이 자리인데요. 매수 자리가. 비중도 70%나 돼요. 근데 우리가 단기적으로 좀 볼게요. 아직도 위험해요. 이 자리가 뭐냐면 이제요. 지금 시청자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비중 70% 손절가 이미 지났죠. 반토막이 넘게 났단 말이에요. 매수가까지 갈 생각 솔직히 어렵죠. 이번 10월, 11월, 12월까지 3개월 안에 승부수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종목을 자르자니 부담 되게 많이 되죠. 왜냐하면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도래되거든요. 이 모바일 게임 시장 쪽이 상당히 많이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그 관점인데요. 우리 시청자분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메이저들이 잘만 올려가고 실적이 가면서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저랑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자고요. 자, 차트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비중 대비해서 매수가 저 위에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한번 볼게요. 신호등에서도 아직까지는 돌려 나오질 못해요. 그런데 희망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죠. 바로 이 자리입니다. 8,450원에서 8,500원대 브레이크가 하나 있어요. 신호등상. 여기서만 돌려나가자. 같이 두 손 잡고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여기가 깨지면 단 저하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절반 비중은 과감하게 던지시는 거예요. 고민을 해보자고요. 던지시고 뭘 갈아타야 되냐. 주쌤이 주는 바리스탁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관점이 오래 걸린다고 그랬죠. 3개월 안에 승부수를 보셔야 되잖아요. 저한테 한번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좀 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걱정하지 마시고 이 8,450원에서 8,500원 때문에 지지력만 나오면 원고 회복하는 프로젝트 한번 가져가 보자고요. 신호등과 함께. 어디? 요렇게 신호등이 힘든 구간 말고 이제 막 여기서 돌려서 아까 우리가 KCC에서 봤죠? 못 보셨다면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보시면 그 자리 거기만 들어가면 승부수 나온다니까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청자분께서는요. 8,5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반드시 끌고 가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중간에 매물대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요 올라타는 자리 단기적으로 1,800원만 올라타면 조금 빨리 갈 수 있다. 그래서 빨리 거기만 가자. 같이 한번 가보자. 라고 한번 우리가 희망을 갖고 해보자.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목소리 되게 밝으셨거든요. 그러니까 희망 잃지 마세요. 종목은요, 같이 저도 무너져요. 저도 주쌤이 이렇게 무너져요. 아무리 전략이 맞고 수급을 체크해도 실수할 땐 실수해요. 다시 일어서기만 하면 됩니다. 희망을 갖고. 목소리 되게 좋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그 전략을 이행하시면서 같이 고민을 해보고 시간이 혹시라도 되신다면 샘플러스를 한번 전화 주시면 드래곤플라이 제가 꼭 기억하고 있다가 이러이러한 종목으로 어떻게 교체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그런 향후 전략도 잡아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잠시 뒤, 이제 또다시 문자 상담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삼성물산인데요. 워낙 잘 알고 계시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신호등의 흐름만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죽여주죠. 이게 바로 끝내줘요.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바로 신호등의 로직에서 나오는 대형주를 잡는 위치입니다. 이미 캔들 안에 몸통으로 들어왔고, 정배열, 역배열 부분을 거치면서 정배열 올라오면서 끌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뭐예요? 아직까지도 홀딩 하셔도 돼요. 홀딩 어디까지? 바로 이 신호등에 나오는 62,600원의 이탈만 없으면 되는데 신호등을 저랑 같이 보시면 참 매매하기 좋은데 요게 케이스 하나 보여드릴까요?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들어오신 가족분 중에 하나가 하이비전 시스템을 갖고 오셨습니다. 신호등에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자, 이미 어제 절반을 팔아드렸고요. 오늘 기준에서 이 부분의 신호등을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노란색, 황색 등의 이탈이 나가면 몸통으로 깨면 무조건 시작가 다 던져라 했단 말이죠. 이게 필요한 거예요. 삼성물산 지금 그 위치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신호등에서 로직이 맞춰줬고 우상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신호등이 꺾였던 자리의 위치를 보니까 단기적으로 67,500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 단기 목표가를 좀 상향 조정하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모두 다 이익 실현을 하신다고 한다면 62,500원 이탈 나오지 않는다라면 보유 의견을 드리는데요. 지금 매수가가 69,000원이시란 말이죠. 이거는 지금 신호등의 바닥에서 잡았을 때 얘기란 말이에요. 몰빵이에요. 답답하게 올라오네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주문을 외우겠습니다. 신호등아, 신호등아, 67,500원에
매물을 물량을 소화하지 말고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가자.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매수 단가까지는 넘어서면 뒤도 보지 마시고 비중을 최소한 70% 가까이 줄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해외 쪽 수주 모멘텀이 있다 그래도 삼성물산이 국내 모멘텀이 있다 그래도 지금 대형건설을 가기는 좀 버겁다. 억지로 좀 끌고 올라가는 템포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건설주 제가 기회가 되면 바리스타에서 상세하게 한번 아까 건축자들처럼 다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전화 상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혹시 뭐 하시는 거 뭐 저한테 뭐 하실 말씀이 있나요? 아닙니다. 아, 네, 그냥 알겠습니다. 방송 잘 보고 있고요. 네. 지금 그 추천주대로 저번 주에 추천하셨던 라운시큐어 지금 샀거든요. 지난주 평균단가는 우리가 2,200원 이고요. 보안 쪽에 라운시큐어요. 네, 네네, 매수가하고 비중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매수가는 2,200원이고 비중은 약 한 20% 정도 갖고 있습니다. 비중은 약 20% 정도 되시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게 하한가까지 갔거든요. 하한가 찍고 왔는데 이거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팔아야 되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제가 아주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요. 전화 끊으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보안 관련돼서 우리가 공략주로 라운시큐어를 얘기했습니다. 모바일 쪽 부분에 대해서 보안이 강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거 일단 분봉으로 한번 쪼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가에서 하한가가 나왔습니다. 거래량을 지금 안 입혀드리는데 거래는 뭐냐면 만주 나왔어요. 만주 하한가로 미는데 예? 만주의 매도 압박 부분이 나오면서 갑자기 나왔는데요. 만주로 하한가를 밀었단 말이죠. 그런데 수급 한번 볼까요? 네, 답답해서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왜 이렇게 고통을 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종목이라는 거 정말 같이 가면 안 됩니까? 라운시큐어 수급 보세요. 하한가 만주 밀고요. 금융투자 만주, 보험 4만주 샀습니다. 우리는요. 개인들만 9만 6천도 던졌거든요. 시장의 모든 자금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자금이라고요. 시청자분 저 믿고 보안 때문에 사신 것 같은데요. 저가 매력도 있고요. 전 분명히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단 이거는요. 기술적으로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호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이런 종목군도 여러분들 주문 사고를 이용해서 이렇게 물량을 잡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22,200원의 비중 20%라고 말씀하셨죠. 지금부터 저랑 전략을 세웁니다. 2,000원에서 1,800원 밴드 속에서 추가 비중을 20%를 더 채우세요. 그러면 단가가 어떻게 될까요? 대략적으로 단가가 1,900원에서 2,100원 정도 들어오실 겁니다. 그죠? 분할 매수 하시라고요. 내일 음봉 들어온다? 자신 있게 사십시오. 그리고 저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종목 장난하는 애들은 우리가 승부수 띄워야 된다는 거죠. 자, 꼴랑 만주 갖고 하한가 밀고 자기들은 5만주를 샀단 말이에요. 예? 그런 관점에 분할 매수를 해서 단가 작업만 해주십시오. 가장 좋은 건 단가 2,000원대 이하로 맞춰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웃게 해드리겠다. 모바일 보안에서 지금 선두주자 라운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해보겠고요. 지난주 공략주, 그 다음에 이번 주 공략주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자, 일단은 AS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라운시큐어는 살짝 잡아드렸어요.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제가 언급을 처음 드리면서 중기적 관점이라는 얘기를 못 드렸기 때문에 단기적인 승부를 많이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한가 들어왔다, 오늘 물량 털렸다, 다시 분할 매수하거나 저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제가 잡아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모바일본은 지금 최대로 라운시큐어가 지금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종목인 ITX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신호등을 통해서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등 쪽에서 보면요.
이 유무상증자가 나오면서 현재 기준점에서 매수 단가 부근에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네. 자, 신호등에서 어떻습니까? 이 자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기억할 자리. 이 자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몸통이 신호등의 녹색등 안으로 들어오면 자신 있게 들어가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마지막 오색 빛깔의 저항대가 맞고 있지만 6,000원대 돌파한 착을 계속해서 못한다라고 하면 이익 신호는 좀 빠져나오시고 올 하반기에 이 보안 쪽은 중기적 관점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시드는 목표가를 놓고 보더라도 그 부분을 잡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직전 목표가인 6,500원대는 끌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내일 공략주 짜잔 공개를 하겠습니다. 바로 스마트폰 관련된 이라이콤과 LMS인데요. 자, 차트상으로 우리가 빨리 보여드릴게요. 매수가는 이제 하단에 지금 나오고 있죠. 네, 하단에 나오고 있을 텐데 이라이콤 같은 경우는 매수가 17,500원에 잡고요. 1차 목표가 19,700원, 손절가 16,200원을 잡는데요. LMS도 네, 매수가 18,400원. 그죠? 1차 목표가 21,100원, 손절가 17,400원. 자, 어려우시죠? 이거 어차피 준비된 내용이니까 자막에 나오는데요. 자,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이 종목들이 중요한지. 자, 중소형 중에서도 반드시 봐야 될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겠죠. 자, 보니까요. 우리가 이라이콤 먼저 봅니다. 오늘 빠졌는데요. 기관 수급은 여전히 꾸준하게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수급상. 그렇죠? 이라이콤 보면 기관이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고 그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신호등에서 이미 올라타고 있죠. 오늘 연봉 떨어졌다 분할로 잡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시한 매수가보다 더 밑으로 분할로 잡아보자라는 거죠. 분할로 잡아보면 되니까 지금 매수가 조금 정정을 해야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16,800원 이하 쪽으로 분할로 잡으셔서 우리가 끌고 가보자. 손절가를 지켜가면서 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올라타기만 하면 지금 위로 상단을 뚫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 마지막 종목 같은 경우는 내일장 골룡이 할 수 있는 건 바로 서원인텍입니다. 네, 진짜 오늘도 조금 헤매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눌려주기 좋았거든요. 자, 서원인텍 같은 경우는요, 매수가를 13,100원에 공략을 좀 시도를 합니다. 13,100원에 공략을 시도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악셀레이터 밟을 자리에 좀 들어왔죠. 브레이크 밟는 자리가 밑에 먼저 내려와 있다는 거 신호등에서 안전장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관점을 놓고 보면 단기적인 목표가는 14,500원 정도로 설정을 좀 해보겠고요. 단 손절가 이 직전 저점입니다. 신호등은요, 결국은 로직이라는 것은 캔들에 대한 기본에 충실하자. 기본에 충실하면 바리스타과 함께 여러분들의 계좌는 승천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니까요. 12,000원 손절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의 남자 저 주쌤이 바리스탁을 가지고 찾아뵌 시간도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새롭게 단장해서 기법 강의, 그 다음에 종목 상담까지 해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든 우리 멘토분들이 여러분들의 힐링과 승천을 할 수 있게끔 잡아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채널 잠깐 고정 안 하셔도 식사하고 오세요. 예. 밤 9시 주식 승천에서 제가 이어집니다. MC로 나가서 우리 멘토들과 또 전략과 생각하니까요. 지금 폭풍적인 관심과 함께 시청률 빵 터지고 있다니까요. 식사하시고 나서 주식 승천 9시 채널 고정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박 플러스 시즌2 저추쌤 여러분들의 주식 선생님 신호등의 창시자 저 김도영이었습니다. 신호등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쌤 플러스로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